자, 우리 두 번째 중단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이전에 전의 내용 잠깐 볼까요? 자, 우리 물질의 상태 변화 했었죠?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융해,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응고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했었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융해. 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는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고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커진다고 그랬죠? 반대로 응고될 때는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부피가 줄어든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했냐면은 자, 우리 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 했었죠? 액화와 기화.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 입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아주 커진다고 그랬죠? 반대로 액화되면은 입자 배열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부피가 작아진다.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승화도 했었죠? 승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 고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는 역시 입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커지고 반대로 기체에서 고체로 될 땐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부피가 작아진다까지도 복습을 했었죠.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두 번째 중단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그래서 열을 흡수, 방출, 그 다음에 활용. 그래서 한번 볼까요? 승민은 지난 주말에 캠핑을 갔다. 캠핑장에서 밥을 짓고 나서 연료통을 만져보니 차가웠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액체 연료가 타는 건가? 요 액체 연료가 타는 건지, 그래서 어떠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이런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우리 학습 목표 한번 볼까요? 자, 학습 목표 한번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융해, 기화가 일어날 때, 자, 여러분 온도를 측정할 거예요. 그래서 측정한 자료를 분석해갖고 끓는 점, 녹는 점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융해, 기화, 승화에서 그다음에 승화에서 열 에너지의 관계를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물 가열하는 거 있고, 여러분 주전자 있죠, 주전자. 자, 주전자에 있는 여러분 물을 가열하면 자, 조금 지나면 뭐가 생기죠? 네, 기포가 생겨요. 기포. 자, 기포가 조금씩 끓어나면서 기포가 생기는데 자, 이때 물이 끓여서 기화하는 동안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주원이는 물이 끓기 시작하네. 계속 가열하면 온도는 더 높아질 거야. 주원이는 계속 끓는 동안 온도가 높아진다고 불의 그랬고요. 세기를 더 세게 하면 온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가연이는 이제 불을 더 세게 하면은 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랬고요. 오래 가열하든 세게 가열하든 물의 온도는 그대로일 거야. 그래서 우리 승민은 가열할 동안 온도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자, 자세한 건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실제 여기 실험 나와 있죠? 물이 끓을 때 여러분 우리 실험은 하지 않을 거예요. 위험해갖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실험 과정들 보면은 자, 끓임 쪽이라고 나왔어요. 끓임 쪽. 여러분 책을 보면 알겠지만은 자, 끓임 쪽 같은 경우는 책에 나온 것처럼 자, 여러분 책에는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준비물 중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끓임 쪽이 있어요. 끓임 쪽. 여러분 끓임 쪽이라는 거는 거기 책에 나온 것처럼 어떤 거냐면은 끓임 쪽은 자, 여러분 가열하면 여기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갑자기 끓어오르면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갑자기 끓어오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돌이나 사기 조각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나왔냐? 증류수 있죠. 증류수는 실험을 할 때 여러분 물 안에는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는데 자, 순수한 물이에요. 물을 끓여서 얻은 순수한 물.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실험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빨리 안 나오네요, 여러분. 잠시만요.
물을 가열하면서 온도를 측정하여 자, 어떻게 그래프로 되는지 나타내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물이 끓는 온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증류수, 삼각 플라스크, 실, 초시계, 온도계, 핫플레이트, 스탠드, 면장갑, 보온경, 끓임 쪽을 준비합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증류수를 3분의 1 정도 넣고 끓임 쪽을 넣습니다. 온도계는 액체샘이 물에 잠길 정도로 높이를 조절합니다. 그런 다음 가열하기 전 온도를 측정합니다. 가열하기 전에 일단 온도를 측정하겠죠? 온도를 자, 읽을 때에는 25도네요. 온도계의 눈금 가능이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핫플레이트의 온도를 높여 증류수를 가열합니다. 가열해요.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하면서 플라스크 속 증류수의 상태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온도를 쭉 하면 이제 끓기 증류수가 시작하면은 끓기 시작하면 온도를 5분 정도 더 측정하고 측정하고 핫플레이트에 전원을 끕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교과서로 내려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자, 그래서 실제로 나온 거 보면 요렇게 값들이 나왔죠? 수업 시간에 요거는 선생님이 써주든가 해갖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물을 가열을 했겠죠? 자, 물을 가열을 하면은 자, 당연히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가열을 했으니까 자, 물을 가열하면은 일단은 온도가 상승을 하겠죠? 자, 그러다 여러분 나중에 표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자,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해요. 자, 근데 신기한 거는 자, 이때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돼요.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 알아요. 자, 물이 끓는데 온도가 일정해요. 100도씨로. 자, 이것처럼 자, 액체 물질이 끓어서 자, 기체가 변해요. 자, 이때 온도가 10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끓는 점이라고 그럽니다.